실버산업전문가포럼 심우정 회장입니다. 유쾌한 토크. 그래서 너무 진지하지 않고 학술적이지도 않고 좀 더 약간 필드에 가까우면서도 실제적으로 어떤 그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토크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실버산업 쪽에 일을 하는 분들의 어떤 그 생각,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향후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좀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같이 얘기하는 즐거운 유쾌한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식품 쪽에, 식사 서비스 쪽에 크나큰 업적을 쌓아오신 우리 복지유니온의 장성호 대표님을 모시고 즐거운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꽤 오랜 동안 10여 년 이상 이쪽에 뛰어들어서 가진 그 역경을 견뎌내시고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낱낱이 오늘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급식, 그 급식이라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노인 건강을 위한 공공급식을 선도해가는 우리 장성호 대표님, 유쾌한 토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기업 복지유니온의 대표 장성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쾌한 토크에 초대를 해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식사 서비스 관련해서 투데이 신문에 계속해서 기고를 하고 계신데요. 식사뿐만이 아니라 로봇하고 시니어 비즈니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취재를 하면서 기고를 하고 계신 우리 이정기 기자님, 시니어 브릿지 이정기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시니어 브릿지의 대표 이정기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짧은 기간에 저 몇 군데 다니면서 많은 걸 좀 느끼고 여러분과 그런 내용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시던데 어떻게 식품 전문가는 아니신데 어떻게 이쪽에 일을 하시게 됐는지. 이게 사회복지사를 가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좀 이런 복지계통의 일을 좀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복지계통의 일을 해서 제가 좀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면서 이게 또 대학을 학부를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됐고, 오히려 이제 전공을 하면서 저는 이제 노인복지 쪽에 관심을 좀 갖고, 또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첫 직장을 이제 사회복지사 노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게 됐었고요. 또 복지관에서 근무하다가 또 노인 요양원에서도 또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복지 서비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게 식사 서비스입니다. 어떤 의식주가 가장 인간의 어떤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는 이제 식사나 식품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어떤 식사를 잘 챙겨 드려야 이 복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분들이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바라봤더니 좀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복지에서의 식사 급식 서비스에 이런 사각지대들.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보니까 이런 복지 마인드로 사실은 이런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좀 더 좋은 식사 서비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식사와 관련된, 식품과 관련된 회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한번 드리면은 그 취재를 갔을 때 처음 딱 뵈면서 첫 인상이 분명히 그 실버 식품 관련이기 때문에 호텔 셰프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딱 받아들이면서 이런 분이 뭔가 그 식사를 준비하고 내지는 음식을 만들면 참 그 노인분들 아니면 시니어분들이 건강해지겠다 이런 느낌을 사실 받으면서 좀 긍정적인 어떤 의미에서 한번 꼭 좀 말씀 나눠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 시절에는 그런 덕도 많이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이게 좀 예쁘게 봐주시고
그래서 뭐 좀 업무적으로도 뭐 그런 거는 없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그래서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네. 저도 실버타운에 있을 때 이렇게 직접 식사 배달을 해드렸는데 직접 이렇게 갈비도 잘라드리고 했는데 남자가 이렇게 해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잘생기고 안 생긴 걸 떠나서. 맞습니다. 잘생기셨네. 그래서 인기가 있어요. 사회복지사 분들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다 이렇게 선하셔서 이런 쪽에 일을 시작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현장에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동기가 되셨어요? 예, 아마 이 대표님도 이제 혹시 요양원에 이렇게 가보시면 이렇게 식사를 스스로 못 하시고 이렇게 일명 콧줄이라고 하죠. 그래서 튜브로 이렇게 피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좀 보셨을 텐데 제가 이제 그 요양원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할 때 저희 요양원이 저는 이제 서초구립 요양원 한 200베드 시설을 있는데 저희가 근무를 했었는데 이게 뭐 초창기다 보니까 막 1등급, 2등급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이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요새는 이제 1등급 분들이 거의 없어요, 요양원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막 1등급, 2등급 분들이 굉장히 이제 요양원에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 이제 뭐 몇십 분의 어르신들이 이미 이제 뭐 콧줄을 하고 들어오시고 식사를 이제 스스로 못 하시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뭐 이렇게 좀 인지가 있던 분들도 보면 이제 우울증이 와서 치매가 좀 빨리 오고 또 이제 치매가 오면은 이분들이 자꾸 이거를 막 뜯어내려고 그래요. 보기 흉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치매가 와도 어떤 그 감정은 남아 있거든요. 감정이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가 이게 좀 있는 게 좀 불편해 보이고 막 보이기에도 좀 안 좋고 이래서 막 이제 뜯어내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 또 뜯어내면 안 되니까 손을 묶어야 되고 그렇죠. 또 아니면 또 약을 이렇게 딱 이게 뭐 아예 그냥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천장만 보는 그런 약을 먹을 수밖에 없고 막 이런 상황들을 제가 이제 굉장히 보면서 이게 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이제 일본에 그 연수를 갔었습니다. 일본에 이제 이런 뭐 노인복지시설 연수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 요양원이 큰 요양원을 갔는데 콧줄을 끼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때. 와, 우리는 몇십 분의 어르신이 이렇게 콧줄을 꽂고 있는데 어떻게 한 명도 없지? 그런 것 같네요. 저도 일본 가봐도 기억이 없네 진짜. 네, 일본의 요양시설에는 콧줄 낀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너희는 없냐?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병원에서만 하나요?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병원도 기본적으로 어떤 치료를 목적으로 콧줄을 하는 거지 이런 일상생활을 계속 이 콧줄을 통해서 이제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자체가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걔들은 이거를 빨리 이렇게 치료해가지고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는 그런 식품이 발달된 거죠. 이렇게 콧줄을 하지 않고 콧줄을 하는 이유는 이제 결국에는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콧줄을 넣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공급자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울한 거죠. 자기는 이제 식사를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울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그런 선진국들은 그렇게 기도로 넘어가지 않고도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 많이 개발돼서 상용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식품 회사나 이런 데들 이제 특히나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메디컬 푸드죠. 이제 환자 식품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어떤 그런 데들한테도 좀 이렇게 좀 제안도 좀 하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아직 이 시장이 없다 보니까 선뜻 기업들이 나오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던 와중에 좀 뭐랄까요 무식해서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사업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이게 좀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비즈니스 감이 있었다라면 제가 이걸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용감하신 거죠. 근데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게 좀 동기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네. 처음에 그러면 그 기술은 어떻게 확보를?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현장에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개발은 서울시 제가 서울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우선 지정을 좀 받았어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업 개발비를 서울시에서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업 개발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제품 개발을 착수를 했는데, 저희가 한양대학교 식품 그 공학과하고 조인을 했어요. 조인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뭐 그때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 그 부설 연구소인 한국고령친화식품연구소 소장님을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좀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없었으면 아마 이제 뭐 하지도 못했죠. 왜냐면 저는 전혀 식품에 저는 전공자도 아니고. 그 황 연구소장님이시대요? 예, 황은미 아, 소장님. 예. 네네. 유럽서 공부하고. 예, 독일에서 박사하시고 예, 원래 메일 유업 연구소에도 계셨고 이동우티스도 이제 계시면서 이제 오히려 아이들 뭐 이유식이라든지 이런 특수 분유 이런데 굉장히 그 좀 이렇게 하시다가 이분은 참 사실은 같은 성당에서 저희 대부님이 어떻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냥 그렇게 만난 거예요. 사실은 뭐 어떤 비즈니스적 관계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지역에서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는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럼 자기가 기꺼이 좀 도와주고 싶다. 너무 뜻이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양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제 거기에 이제 신원선 교수님이라고 그분은 또 나름 대학교 이제 교수님들 중에 굉장히 이런 그 노인 식품 쪽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이제 뭐 책도 지금 뭐 내셨고 실제 이제 이런 비즈니스도 이제 한쪽으로 좀 하는 거에 참여하시고 이제 그런 분인데 제가 뭐 영양학과에서는 어떤 자기들이 이제 연구 목적으로만 그렇게 이제 한 거고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뭐 기술 이전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불하고 이제 상용화해서 쓰는 건 이제 저희가 이제 하게 되었죠. 예. 그렇게 연구하시다 보니까 시니어 푸드 뭐라고 그래 실버 푸드 고령친화 식품 일본은 뭐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국내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고령친화 식품이라고 정부에서는 아마 공식적으로 고령친화 식품이라고 얘기하고 업계에서는 실버 푸드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실 때 어느 영역이 어떠신 것 같아요? 연화 쪽 주로 하시고, 그죠? 영양하고 연화 쪽 주로 하시는 거죠. 제가 한번 둘러보면서 느낀 것들이 처음에는 식품 업계 굉장히 그 숫자도 많고 다양하고 해서 이건 많이 그 인터뷰할 때가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한 40개 정도 업체를 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큰 업체, 대기업이고 그다음 이제 저는 그 목적이 대기업보다는 이제 작지만 이제 강한 그 강소기업에 포커싱해서 좀 어떠한 그 잘 하고 있는 그 모습 이런 게 가장 그 보고 싶었고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보니까 작은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아무래도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정체된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선정을 하는데 애를 먹다가 보니까 이제 그 약간 틈새 시장이랄까 이렇게 그 실버 푸드나 실버 그 식사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래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4개, 5개 업체로 좁혀서 인터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쪽에는 뭐 그 생각보다 오히려 더 잘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는데 바로 이제 그 실버 푸드나 실버 식사 중에서 특히 이제 실버 식사 쪽이 강하시더라고요. 주택에서는 예. 제가 이제 조금 저희 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효반이라는 브랜드로 네.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 아까 이제 한양대랑 같이 해서 출시한 제품은 연화 도움식이에요. 네, 연화 도움식.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요새 이제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언론에도 요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기업들도 뭐 제품들을 뭐 출시하고 있는데 이제 그 노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하나는 연화, 그래서 부드러운, 연하고 부드럽다 그래가지고 연화식이 있고요. 연화, 예. 연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하, 그래가지고 삼킴. 아, 연화는 여기고 예. 화는 뭐예요? 화는 이제 부드럽게 하는 거.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식. 잘 씹히는. 예. 그다음 잘 저작이 좋은 예, 쉬운 저작이 저작. 좋은 거. 연화 화는 예, 연화는 저작이 좋은 저작이 거. 좋은 예, 거. 그래서 대부분 뭐 저기 뭐 현대 그린푸드라든지 뭐 풀무원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연화식, 뭐 아우홈도 마찬가지고요. 네. 거기는 이제 다 연화식을 이제 출시를 하고 네. 그쪽 시장을 이제 가고 있고요. 음. 연하식은 사실은 국내에서는 저희 제품이 이제 최초로 나왔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도 현재 대체 식사로서 일품 식사로서는 유일한 제품이고 최근에 이제 신세계 푸드가 이지 밸런스라는 제품을 출시했어요. 이거는 반찬 이제 몇 가지 한 6종인가 출시한 거예요. 영양 쪽이겠죠. 영양 중심이겠죠, 여기. 영양과 이제 영양과 맛과 뭐 결국에는 이제 삼킴, 이것도 밸런스가, 삼킴 이것도 연하 영양과 연하 여러 가지 다 삼킴. 맛과 삼킴. 예, 그러니까 그 뭐 맛이나 이런 거야 뭐 당연히 식품은 맛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야 뭐 하는 건데 결국에 이제 기능에 연하식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제 현재는 이제 신세계가 좀 진입을 했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일본만 가도요. 연화식은 사실은 뭐 고령식이라고 뭐 크게 이렇게 일반식하고 뭐 변별력이 크게 없습니다. 예, 사실은 좀 더 부드럽다라는 건데. 맞아요. 저도 네. 구별하기가 이게 왜 이걸 나누고 그렇죠. 그럴까? 예, 그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예, 저작 기능이 예, 안 좋거나 내지는 이렇게 그 연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네. 좋긴 좋지만 예, 구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몇 센치로 썰었느냐, 뭐 더 잘게 썰었느냐, 예, 다진 예, 예.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심하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그게 수준별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에 그 이제 KS 인증 네. 이게 이제 경도 하반기에? 가지고 예, 이제 그 고령친화식품 KS 인증은 이제 농림축산부가 이제 추진하는데요. 거기에 기준은 이제 말 그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이게 이제 부드러움의 기준으로 하길 경도를 가지고 네, 정도가 경도를 가지고 이 경도를 가지고 하는 기준은요. 일본의 유니버셜 디자인도 똑같아요. 유니버셜 디자인 푸드도 이 경도를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나눕니다. 네. 예, 근데 그 일본도 이제 후생성에 들어가면은 이제 연하 곤란한 분들을 위한 연하식의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뭐 유니버셜 디자인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협회에서 만든 거고 후생성에서 이제 하는 기준에 의하면 거기에는 이제 경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점도라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부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도와 점도와 부착성 이 세 가지를 다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연하 도움식, 연하식이다라고 이제 하는 그 이거는 이제 후생성 기준에 맞는 그 인증을 주는 거죠. 정도는 알겠고 네네. 정도도 알 것 같아요. 같이 네네. 쭉 내려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네. 부착성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먹을 때 이게 붙느냐 안 붙느냐 예. 덜 붙어야 된다는 예,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요. 그래서 특허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특허를 갖게 된 거고 사실은 그 뭐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이 문제를 지금 어떤 자체 기술
독자적 국내 기술로 해결한 건 저희 거밖에 없습니다. 그 이제 기술로 설명하시려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이 동영상 네. 그 네네. 복지위원회에서 올린 동영상을 좀 봤는데 네. 네. 딱 구분이 쉽더라고요. 네. 스푼으로 예를 들어서 그 조금 점성이 그 낮은 거, 네. 그러니까 잘 안 떨어지는 거, 그 이렇게 하면 이 흘러내리질 않고 덩어리로 뚝뚝 떨어지고, 그다음 중간 죽 정도 같은 거 그런 건 쓱 흘러내리긴 내리는데 붙어서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근데 복지위원회 거 보면 딱 하면 그냥 뚝, 그러니까 싹 내려가는. 그래서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그 구별이 되더라고요. 점성이 좋아서 네. 같이 내려가고 뭐 이런. 네. 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복지유니온 치면요, 저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넣어놓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 특허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고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연화 쪽에 이렇게 하고 계신데 복지위원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아니죠. 지금 신세계 푸드에서 이제 그 연화식 이제 이지 밸런스라는 제품을 출시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반찬을 주로 이제 만들어서 나왔고요. 저희는 이제 아까 얘기한 일품 식사로서 대체 식사가 가능한 제품으로는 유일하고.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신 게 굉장한 기술이고, 저게 확실히 이 노인들한테는 좀 불편한 노인들한테는 좋겠다라고 느껴지면 그 보면은 느껴지는데, 일반인들은 사실 참 뭐 똑같지 않아. 별 사실은 차이를 잘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 먹는데 사실 맛으로 먼저 딱 느껴지고, 그다음 이게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먹기 불편하다 이런 정도. 그다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 먹어봐야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먹어봐도 사실 아주 불편한 분 이외에는 약간 못 느낄 수도 있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사회복지사 하시고 현장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참 10년간 어떻게 이어오셨는지 한번 말씀 좀.